네, 토크 직격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판이 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여전히 계시고요.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죠?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내신 민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의원님은 출구조사 다 보고 오셨죠? 네. 예, JTBC 예측조사도 아마 결과를 보셨을 텐데 어느 지역이 가장 관심이 가고 의외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역시 전북이 조금 전라북도. 전북지사 예. 조금 의외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예. 평택하고 역시 부산 북가. 예. 근데 예측이 힘들다는 출구조사 결과 나왔는데 최재성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답을 줄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 평택에서 조사상의 유이동 후보의 이제 선전이죠. 예. 그간의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이제 조국 후보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가 예. 투표를 조국한테 하고 예. 조국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조국 찍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출구조사에 응한 분들 가운데.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북갑은 의외로 뭐 한동훈 찍으면 한동훈 찍었다고 이렇게 예. 막 얘기하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두 지역 다 사실은 조금 야릇하잖아요. 예. 이 북갑은 보수가 분열이 돼서 예. 무소속 한동훈과 국민의힘 박민식, 그렇죠. 이쪽은 민주당과 조국 후보. 그래서 양쪽 다 응답의 이중성이 좀 있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평택에서 유이동 후보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현주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예. 후보 결과가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TV 토론 이후에 물론 TV 토론 어렵게 그것도 밤늦게 진행이 돼서 좀 예.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그 인물론 역량으로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지금 격차가 벌어진 걸로 나와서 좀 접전지역으로 안타깝고요. 분류가 안 됐죠? 네, 예.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재보궐 지역으로는 저도 이제 평택을이 관심인데요. 사실 당이 조금 뒷받침해줬다면 유이동 후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받고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접전이 이루는 세 후보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유이동 후보가 가장 갖춰진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평택을 유권자분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실지는 개표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예.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민주당 11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그리고 접전이 4군데, 국민의힘은 단 1군데. 사실 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로 보면은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까 제가 기사를 봤더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환호성이 나오질 않았대요. 접전 지역이 4군데가 있어서 그런지. 당연하죠, 민주당은.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5대 1까지도 보았지만은 예. 정청래 대표가 초반기니까 좀 엄살작전 가자 예. 해서 13대 2까지 봤는데요. 예. 접전 지역이 4곳이다? 저는 좀 수긍할 수가 없죠. 수긍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결국은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두 군데 놓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북 외에는 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14대 1이 되지 15대 1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이 광역단체장 선거 어제는 광역단체장이 의외로 정부를 야당 단체장이 견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브리핑에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은 어쨌든 그런 측면의 성격이 있을까요? 그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재보선이 지방선거에 다 묻어가죠. 묻어가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도 환호성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 접전 우세 이렇게 서울 우세 나오니까 그때서야 약간의 환호성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전북 때문일 겁니다. 전라북도.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제가 그 시장할 때 같이 쭉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나이스한 사람인데 사실 그게 컷오프 시킬 때 그게 이제 청년들 그 밥 먹고 그 대리비 줬다고 컷오프 시켰는데 내가 그 대리비 주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랬는데 그걸로 컷오프 시켰는데 사실 그거는 법정 가도요 80만 원 밖에 선고 안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생각과 홍준표 전 대표 생각이 그거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게 이번 선거 과정을 보니까 그걸 마치 재선거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거 법정 가더라도 80만 원 밖에 선고 안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컷오프를 하고 이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아마 스탠스를 잘 잡았더만 민주당하고 척진 게 아니고 예. 정청래 대표하고 척진 것으로 딱 각을 잡아가지고 예. 선거운동을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 최재성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이 분석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혀 생각이 다르십니까? 아니 그 전에 전북지사는 결과를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도 샤이 김관영 있다. 후보가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오. 당과 소속이 다른 관계로 예. 달랐던 관계로 말은 조금 조심스럽네. 예. 근데 저기 말씀하셨듯이 아마 조사상으로는 접전으로 나오는데 역시 그전 지금까지 조사는 김관영 지사가 우세한 지역으로 접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응답의 이중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지방선거 또 이제 재보궐선거 같이 치러지는데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조금 주목해야 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이거 끝나면은 이제 8월달 또 전당대회가 민주당 있고 전당대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지도부의 지방선거 평가 이것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전북을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죠. 예. 제가 아까 예. 얘기했지만은 예. 이제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관영 후보가 물론 대리운전비 현금을 5만 원, 3만 원 중간 인정상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말씀한 대로 8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법은 나중에예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정청래 지도부에서 단호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에 엄청난 공격 빌미를 줘가지고 예.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전라북도에 나흘 있었습니다. 네. 4일을 있었는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러한 것에 동조를 해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지만 바닥은 역시 민주당이에요. 역시 민주당.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가다 김관영 후보가 컨셉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예, 소위 막판에 올코트 프레싱 하니까 예. 역시 돌아오더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라도 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현주 의원께 짧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짧게 한번 답변 주십시오.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접전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나중에 해야 될까요? 이대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대표가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끊임없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문의를 하고 예. 또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를 만일에 이대로 나온다면 예. 분명히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책임질 준비를 해야 된다. 민현주 전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토크 직격타의 품격 있는 격 코너. 자, 다시 저희 직격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박지원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최재성 의원, 민현주 의원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뒷이야기는 어떻고 이 후보들은 어떤 정치인인지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방송으로 다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좀 아쉽긴 한데 말이죠. 자, 박지원 의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개표가 막 시작이 돼서 0.8%긴 합니다. 그 대구에서는 추경호 후보 득표율이 61.3, 김부겸 후보가 37.3%의 득표율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박지원 의원이 가슴을 저리면서 지켜볼 광역단체장 지역은 대구시장과 전라북도지사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 다른 데 더 없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무난하게 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예측했던 대로 15대 1로 나올 것 같아요. 대구 이길 것 같아요. 예.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추경호 후보가 또 승리할 가능성도 반이 되는 것이고요. 김부겸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나 정치판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휴식 시간에도 기자들이 예. 많이 전화 와서 김부겸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요? 그 후 예. 김부겸과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말 잘못했다가는 제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하자 예.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 진보 세력의 대권 후보가 한 사람 더 늘어간다. 늘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민주당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현주 의원님, 어쨌든 추경호 후보 뭐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상당히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접전이 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기자도 또 그런 기사도 쓸 것 같아요. 결과가 만약에 추경호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거든요. 대선 지나고. 그때도 대구시장은 무난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상대가 김부겸 전 총리 후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갖춰왔던 탄핵에 대한 과정에서 있었던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시장을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초접전의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전직 대통령이 네. 선거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대구에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며칠 동안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도움이 됐을지 오히려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심에서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까지 다시 등판을 해서 선거를 치렀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사실은 선전을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1대 1에 지금 경합 지역이 몇 군데 나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는 여야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만 크게 보였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최재성 의원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올 때 평택을 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국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김영남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유희동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정청래 지도부에는 좋은 평가가 있을 수는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김영남 후보를 공천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유이동 후보가 됐다 그러면 진보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지 않고 후보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됐다, 이런 평가를 얻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평택은 김영남 후보가 되지 않는 한은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아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냥 대선 후보 하나 정도 더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경천 동지할 민주당의 이제 지형 변화가 생기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민주당 시장이 나온다. 네, 저는 뭐 당선된 후에 언젠가 조사할 차기 민주당의 대선 지도자, 주자. 예. 지도자 선호도에서 바로 1등으로 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반대쪽으로는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경천 동지할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천 동지라는 사자성어까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동의하세요? 대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또 정치인이시니까.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대구의 현재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지, 대구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대구 선거 상황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로 못 오게 하고 있어요. 오면 마이너스니까. 대신 김부겸이 단독 플레이하고 있어요. 응? 이 상황에서 대구의 현안을 풀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부겸이 선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되면 그게 대구가 민주당에 굴복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구가 김부겸이를 필요로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대구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김부겸이 이겼다고 해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김부겸이 승리한 거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에 대구시장은 단 한 번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출신이긴 하나, 김부겸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 타이틀 달고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김문수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예? 붙었을 때 사람들이 민주당 보고 찍은 게 아닙니다. 김부겸이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아직 밑바닥을 모르고 하는 해석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대표도, 저도 김부겸 후보 개소식 때 갔었습니다마는, 대구시장은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지 네. 자기부터 오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최재성 의원이 말씀한 대로 대구에서 비록 김부겸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니까 민주당이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이 우리 대권 후보를 하나 키웠다,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최재성 의원은 더 크게 경천 동지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 출신 대통령이지만 알겠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김부겸은 대구에서 승리하면은 김부겸의 승리고 민주당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런저런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추경호 후보가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토크 직격타의 품격 있는 토크 격 코너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네, 품격 있는 SBS 개표 방송의 품격 있는 토크 시간입니다. 직격타의 품격 있는 격 코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지요. 박지원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민현주 전 의원,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
예. 지금 아까 민현주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접전 지역 4군데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대 1 아닙니까? 접전 지역 4군데 빼면은 이 결과라면은 2018년에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 보고 바로 물러났죠. 출구조사 보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나는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1.5선이에요. 1.5선이 당대표를 맡았어요. 예. 그럼 당대표를 맡았으면 예. 당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줬어야 됩니다. 예. 세종도적이죠. 그런데 보면 당대표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중요한 순간을 한 달 이상을 보내버렸거든요. 예. 본인으로서 억울하지. 자기가 당대표인데도 네. 이거 오지 마라 그거. 2018년도 내가 그 당대표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내 막말했다고. 후보들이 전부 그 선거운동 못 오게 했어요. 예. 내가 안 갔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그랬죠 그때. 예. 지금 비슷한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인데 나는 그래도 총체적으로 선거관리 책임은 대표한테 있다. 네. 그래서 출구조사 보고 바로 사퇴했어요. 출구조사 보고 예. 바로 난 오늘부로 사퇴한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당사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끝냈어요. 예. 끝냈는데 아마 장 대표는 나는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 나갈 걸로 본다. 자기가 나가면 대안이 없다고 볼 네. 거예요. 아마 당내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당원 투표로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재신임 묻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원 투표로 재심이 안 되면 그때선 명분이 없으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도 있겠지만은 쫓아내본들 대안이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 8년 전에 홍준표 당시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보고 나는 그만뒀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의 승패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이 11명, 민주당이 6명이에요. 현상 유지를 안 하면, 못하면은 네. 실패했다고 정리하고 당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네. 전두환의 민정당이 무슨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폐쇄시킨 게 아니에요. 국민이 투표로 응징을 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11대 6의 이러한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지금 뭐 14대 1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윤 어게인 하면서 배짱을 부리겠지만은 저는 정치란 게 그렇게 국민이 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역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민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만약에 참패한다면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게 당대표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민현주 의원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정당에 몸을 담고 계셨었고. 네. 당장은 아마 안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홍준표 전 대표님 의견에 좀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됐고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정중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이렇게 들으면 시청자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 있었던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의? 네. 2년 후는 본인들의 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2년 뒤 선거에서 총선에서 만일에 지금과 같은 이제 예상되어지는 이런 패배가 온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 즈음에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명예를 좀 지키면서 물러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고 개표방송 지켜보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을까? 분명히 당대표로서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긴 해야 될 텐데요. 그거 내 추가로 좀 예.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좀. 예. 이게 과거에는 그랬죠. 결과에 책임을 졌죠. 예. 근데 지금의 정치판은 결과에 책임 져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왜 전부 내 책임이냐? 아니 사실 한번 보세요. 민주당에 없지. 예? 민주당에는 있어요. 아니 이게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정치적 무책임이 이게 지금 일상화돼 버렸어요. 정치적 무책임이 일상화됐다.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 계멸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보수 계멸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 부산에서 연고도 없는데 가서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당선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정치파인데 어떻게 그걸 그 장동혁이 혼자 책임지나? 장동혁이 생각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이 또 나셨던 장동혁 모양이네요. 대표가 안 물러가면은 예. 민주당은 대단히 땡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의원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최재성 의원이 잘 알고 함께 정치를 했던 또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송영길 전 대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이광재 하남과 국회의원 후보. 만약에 이 모든 후보들이 당선이 돼서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앞으로 또 새롭게 전당대회도 하고 민주당은 새롭게 또 길을 가야 할 텐데 그 민주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뭐 중진들의 귀한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제 그런 게 좀 균형 있게 되는 편이죠. 만약에 당선돼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조금 중진들 또 젊은 의원들 이런 게 이제 조화되는 이제 형국이 될 텐데 네. 포인트는 뭐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 네. 송영길의 귀환 송영길의 귀한.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이상의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자, 예. 당선된 사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차기 대선 리그가 굉장히 여당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조기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또 갖고 오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만약에 이긴다면 김부겸 네. 후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있을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에 당선되는 사람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복수 이상의 단체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중에 당선자 이런 게 이제 차기 대선 리그가 된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좀 이런 게 조기에 형성이 되고 부각되는 게 굉장히 좀 드문 그런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요. 네. 오늘 선거가 끝나면 향후 2년간 유일하게 선거 없는 2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년 3년 차예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도 나라도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의 중진들이 많이 돌아오더라도 전당대회 대권 후보에 집착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서민경제, 청산, 개혁 이런 것을 2년 동안에 마무리 짓고 총선 후에 전당대회나 대권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주표 전 대표님도 예, 마무리 발언할 기회 아니, 드리겠습니다. 예. 저런 분을 왜 국회의장을 안 시키고 민주당 참
이상한 정당이네요. 저런 분을 국회의장 시켜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치하기가 수월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뭐 고마워하시는 표정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의원 재보선도 개표 작업이 이제 초반부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SBS 개표 방송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크 콘서트 직격타의 격코너를 맡았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